하나 되는 세상 월월드 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 되는 세상 원월드 TV의 대표 최노석입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한 분을 모셨습니다. 네덜란드 헤그에 있는 이준 열사 기념관의 송창주 관장님이십니다. 마침 서울 오셨다가 내일 다시 돌아가신다고 해서 뉴 서울 호텔까지 찾아왔습니다. 관장님, 우리 시청자들 인사 좀 해주시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헤그에 있는 이준 열사 기념관, 원래 법적인 이름은 이준 피스 뮤지엄입니다. 거기에서 제가 개관 일부터 지금까지 지키고 있는 법적으로는 관장이라고 하고요. 저는 여러 가지 잡일서부터 일을 하고 있다가 잠시 귀국했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떻게 오셨습니까? 네, 제가 서울에 온 거는 잠시 왔는데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138년 된 유화여자고등학교 제 모교입니다. 모교에서 저에게 종이 상장을 주신다고 그래서 잠깐 들렸습니다. 상을 받으러 오셨군요. 네, 종상장. 네. 제가 듣기로는 거기서 교사로 재직을 하셨다고. 네, 맞습니다. 출국을 1972년인데 한 9년을 거기서 교사로 있었지요. 네, 휴직을 2년 하고 가서 아직 오지 못했습니다. 네. 그럼 얼마 만에 오신 겁니까, 서울에는? 서울에는 작년에도 잠깐 작년 다녀갔어요. 네. 네. 정말 그 먼 네덜란드에서 이준 열사의 모든 행적을 관리하고 또 소개하는 그런 중요한 일을 맡고 계신데 정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네. 근데 오늘 제 관심은 그 이준 열사의 그 사인, 사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리는 돼 있습니다만은 역사적으로 여전히 뭔가 좀 석연찮은 게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거기에 대해서 혹시 자료들을 갖고 있거나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해 줄 수 있을까 해서 모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네. 그러시군요. 네네. 저는 저희들은 1907년 우리 세 대표들이 오시기 시작해서 나중에 1907년 7월 14일 원 드라마로 무엇이든 호텔 방에서 돌아가신 이준 열사에 대한 기록까지 전 자료를 수집하느라고 노력했지요. 네. 상당히 많은 자료를 저희가 찾아 묶어놓고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질문하신 거를 제가 답을 한다면 우리 국민들이 궁금해하시고 그러고 기존에 알려졌던 그런 사인이 저도 공부를 했지만 그렇게 배웠지만 실은 그게 아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지요. 자료에 준하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길게 말씀드려도 괜찮겠어요? 우선, 괜찮습니다. 네. 헤그의 문서보관서에는 1907년에 사망 대장이 있습니다. 사망? 대장. 네. 사망 대장. 그 네. 중에 2215, 2215 번호로 이준 열사님의 사망 증명서가 있습니다. 증명서. 네, 거기에 몇 가지 얘기가, 첫째는 한국서 왔다, 법조인이다 하는 얘기는 이준 열사님은 우리나라의 최초의 검사십니다. 1895년. 그 다음에 북청에서 태어났다. 그러고 중요한 것이 1907년 7월 14일 저녁 7시에 돌아갔다. 결혼했다. 나이는 얼마다. 다시 읽고 사인하다. 두
사망 신고자 그리고 공무원 사인이 돼 있습니다. 아하, 네,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초점을 사인으로 질문하셨는데 돌아가신 건 7월 14일 아니에요? 7월 14일은 회의가 없던 일요일이고요. 네. 7월 14일은 전 세계인이 알고 있는 불란서 혁명 기념일입니다. 맞습니다. 그날 저녁 7시인데 회의가 없고 불란서 대표는 엄청 좋았어요. 45개국 239명이 참석해서 하는 회의에서 239명 전원을 초대했고 불란서가 네덜란드 당시 윌렘이나 여왕을 초청한 행사를 하고 파티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시간으로 봐서 저녁 7시니까 파티 시간이 아닌겠는가, 그건 제 개인적인 얘기고 돌아가셨어요. 그 세계 만국 평화 회의라는 지금으로 치면 유엔 유엔 전신으로 그래, 봅니다. 유엔 전신으로 볼수 학계에서는. 있는 네, 거죠. 네, 네. 예. 그런데 15일 날 이상설 특사와 네덜란드 신문 기자가 이상설 특사 방에서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예. 이상설 특사방은 그 옆이 이준 열사와 이휘종 특사가 묵었던 방인데 7월 11일 이휘종 특사는 사실 러시아로 잠시 떠났어요. 떠난 이유는 부인이 중병이어서 하는 신문 하나, 부친을 만나러 하는 신문이 있어서, 그럴 거 보면 한 방에 한 분씩 계실 때입니다. 네. 그런데 기자가 이상설 특사방에 인터뷰한 건 15일 저녁이에요. 15일 저녁. 네. 그 기사는 대단히 빨리 나왔어요. 16일 날 나왔어요. 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16일 기사 나온 그 기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네, 예. 네, 그 기사에 예를 들면 인터뷰가 쉽지 않았다. 불어 영어로 했다. 기자가 이상설 특사한테 질문하기를 본가에 전보 쳤습니까? 내일까지는 꼭 하겠습니다. 이휘종 특사한테 전보 쳤습니까? 네, 했습니다. 이상설 특사가 손을 가리키면서 다음 방에 시신이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옆방에 시신이 있고 옆방에서는 기자회견 하는 거죠. 시신이 있고. 예. 네, 그러고 이제 그 다음에 조금 예민한 얘기인데 기사에 16일 기사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기자가 얘기한 거겠죠. 네. 이준이 뺨에 종기가 있어서 외과 의사가 깊숙이 도려내서 갑자기 사망. 아하. 길지도 않아요. 네네. 요 구절이 있습니다. 아하. 제가 질문을 먼저 드릴게요. 기자란, 저널리스트란 정의를 간단히 해주시죠, 저한테. 사실을 가지고 국민에게 알려주는 거죠. 네,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 팩트. 네, 팩트죠. 기자는 사실을 글로 써서 기사화하는 사람. 네, 간단히 저런 그렇게 지금 요 말씀을 드리기 전에 확인을 하는 건데 그걸 품고 계세요. 네. 그러면 이주는 종기가 있었어요. 외과 의사가 호텔 방으로 왔어요. 수술을 했어요. 네. 수술은 살아나려고 회복되려고 한 건데 그런데 돌아가셨다. 그 다음은 우리 기자님의 몫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사인이 의문사라고 정부에서는 그렇게 정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정리가 돼 있습니다. 네, 1962년 네.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네. 결정된 사항이죠.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제가 궁금한 것은 그건 그렇다 하고 네, 그러나 그 뒤에 많은 자료들을 수십 년도 걸쳐서 수집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여러 얘기를 또 그때 많이 어쨌든 들었을 겁니다. 물론 시간은 많이 벌써 100년이나 지났지만은 그래서
혹시 그 사인이 어떤 그런 당시의 국제 정세와 이런 관련된 어떤 것들이 일 수 있겠다, 가능성이 일 수 있겠다. 그건 가능성이지 뭐 우리가 확정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만 그런 생각을 좀 갖고 계시는 않습니까? 제가 설명을 계속 드릴게요. 네네. 자료만 저는 네네. 자료에 준해서만 말씀드려야 예, 하는 그래 주십시오. 예. 할 수밖에 없죠. 네. 다른 건 뭐 상상은 각자 다 다른데 이게 16일 날 나온 기사예요. 지금 말씀드렸던 것이. 네. 그러면은 이휘정 특사가 이준 사망 첨보를 받고 달려왔겠지요. 네. 7월 18일 늦게 왔습니다. 호텔에 도착하자 프레센터를 갔어요. 프레센터에 가서 프레센터에 기자가 인터뷰했어요. 그 기사는 보통처럼 이틀 후에 나왔습니다. 네. 아까 이상설 특사 기사는 참 빨리 나온 거예요. 네. 그래 7월 20일 날 이휘정 특사와의 기자 회견 그런 20일 날 나왔는데 거기에 뭐 이휘정 특사가 여러 가지 얘기했어요. 이준 열사가 돌아가는 마지막에는 우리나라를 도와주십시오. 지금 일본이 유린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말이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고 그 중에서 아까 관련돼 있는 얘기, abscess, 종기. abscess is meaningless. 종기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를 예를 들면 물리 화학하는 사람들이 실험하다가 이렇게 됐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다르 그러면 상쇄 현상이 생겼다 그러시지 않겠어요? 네, 네. 이건 물리도 화학도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런 경우는 먼저 나온 기사 내용에서 두 번째 다시 했다 그러면 두 번째가 조금씩 믿을만 하겠죠. 그렇죠. 더 확실히 더 하니. 디테일하고. 그 다음에 더 늦게 온 거, 그렇죠. 늦게 즉 새로운 것이 예전 거보다 믿을만 할 거 네네. 아니겠냐. 그렇다면 이휘정 특사가 기자회견 그 프레센터에서 할 때에 여러 가지 중에 한 얘기가 abscess is meaningless. 그러니까 해석을 해야 돼요. 해석을 하면 한 가지밖에 안 돼요. 즉 종기는 의미 없습니다 하는 얘기는 이준은 종기로 죽은 게 아닙니다. 사인은 종기가 아닌데요. 하는 거로 해석되지 않는가. 네. 그러면 어떻거나 기자는 사실을 글러서서 기사화하는데 16일 기사도 기자가 한 거고 20일 기사도 기자가 한 건데 이거는 생각해 봐야 하는 문제가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네.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 설명을 들으시고 우리 시청자들께서 판단을 각자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요. 이거는 그 기사를 읽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냐가 네. 가장 초점이겠죠. 그리고 이 사인 문제는 이미 다 공식적으로 다 규정이 되어 있는 거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가 제가 어렸을 때 배운 것은 자살, 자결. 자결. 네. 요거는 분명히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준하면 어째서 일본에 간 전보가 그렇게 됐냐? 요건 아셔야 해요. 네. 그러면 이준 여사가 7월 14일 저녁 7시에 원 드라마로 돌아가셨다. 원 드라마는 제 단어가 아니에요. 16일 나온 이상설과 신문 기자 사이에 쭉 기사가 써 있죠. 맨 위에 원 드라마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면 신문 기사를 읽지 않아도 그 기사 딱 펼쳐 이렇게 그 면을 그렇지. 보면은 원 드라마. 그럼 이준은 자연사는 아니네 라고 하는 거를 직감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제목에 다 나타나니까. 네, 제목에. 네. 지금도 경우에 따라서 원드라마라고 하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어느 사건이건 간에 정상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거를 대표적으로 표현하는 단어라고 네. 보는데 자, 그렇게 신문에 났어요. 그것이 7월 16일입니다. 네.
그러면 제가 조금 센시티브한데 이준이 호텔에서 죽었대 하는 거를 주 네덜란드 일본 대사도 제일 먼저 어쨌든 들은 게 있겠죠. 네. 들었겠죠. 그렇겠죠. 그러면 대사로서는 직원에게 알아봐요 했겠죠. 그러면 이 똑똑한 외교관들이 다 알아봤겠죠. 네. 그 알아보면은 즉시 대사한테 보고하겠죠. 대사는 가슴에 품고 있지 않죠. 즉시 동경으로 가겠죠. 그렇죠. 그러면 동경의 외무장관은 반응이 있겠죠. 그 코레스가 오겠죠. 14일 저녁 7시에서 언제 차인지 몰라도 네. 14일에 상당량이 왔다 갔다 했겠죠. 15일 웬쟁일 수없이 왔다 갔다 했겠죠. 16일 오전 왔다 갔다 했겠죠. 그런데 이 주 네덜란드 일본 대사가 전보를 친 거는 16일 오후 3시 25분이에요. 네. 16일이면 서울과 동경은 17일. 네. 17일 날 장관님 방에 들어갔겠죠. 전보가. 장관님이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즉시 열겠죠. 장관이 없었어요. 그럼 옆방에 있으면 오세요, 보세요 할 텐데 아니에요. 그러면 장관은 안 계시네. 장관은 저희들 찾은 자료를 이렇게 종합한 겁니다. 네. 멀리 가셨어요. 아. 멀리 가셨어요. 그러면 이 전보는 직원이나 비서가 멀리 보내야 되겠죠. 네. 그 멀리가 한양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아하, 외무장관은 이미 한국에 갔구나, 혹은 가는 중이구나, 가는 중이었어요. 아하. 그런데 네. 도착이 18일 늦게 서울에 도착했어요. 도착하니까 전보는 어제 왔죠. 어제 전날 내 방을 거쳐 왔는데 실은 해외에서 온 전보네. 열어보겠죠. 열었어요. 그 전보가 지금 전시돼 있는데 카피가 바로 이야기가 이준이 얼굴에 종기가 있어서 절개하여 단독으로 사망, 그리고 이어지는 얘기가 자살 풍설이 있다. 라고 하는 얘기로 됐는데, 그러면 16일 오후 3시 25분이라면 아시죠? 이상설 특사와 기자 사이에 인터뷰 기사 나온 전이겠어요, 다음이겠어요? 그 전이 되지 않습니까? 어쩌죠? 다음이 되네. 그렇죠. 종기란 단어가 먼저 그렇지, 16일 나오고. 기사에 나왔으니까 장관이 이거를 다시 접겠어요, 전보를? 릴리스하죠. 공개하죠. 네. 그 공개한 것이 28일 늦게 아니에요? 늦게 도착했. 네.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그 전보를 보고 공개한 걸 보고 어떻게 하겠어요? 호외를 뿌릴 수밖에 없는 것이 대한매일신보입니다. 대한매일신보. 호외로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호외 나왔죠. 아하, 예. 네, 호외가 18일 늦게 나온 거예요. 그럼 그 호외를 본 사람은 이주는 여기서 호외에 뭐라고 써 있냐면 자결이다가 한 단어를 썼어요. 자결. 그럼 그 호외를 본 사람은 이주는 여기서 자살했구나, 자결했구나. 그렇게 배운 거예요. 배우면 또 가르쳐요. 배우면 가르치면 또 배우고 가르치고.
실은 오늘까지로 보시면 되십니다. 그런데 지금은 핸드폰이 뭐 맨날 확인을 몇 번씩 뭐 이것도 확인 저것도 하신 기회가 있죠. 당시에 그거를 본 그 호해를 본 국민 모든 사람 가족 어떻게 하겠어요? 아 이건 확인해야겠네. 말은 생각은 해도 확인은 어디 가서 그렇죠. 해글 와야 되겠죠. 올 길이 없는 겁니다. 당시에 극심한 가난은 어느 누가 배를 타고 올 수 없고 어느 누가 기차를 타고 올 수 없는 상태. 부인 이일정 여사는 보따리 싸들고 떠났었대요. 그러고 도로 돌아왔대요. 이거는 제가 도착도 못하고. 네, 이거 짧게 갔다 왔겠죠. 갔다 왔다. 그 얘기를 저는 외손녀 유성천 여사님께서 직접 해주셔서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준 열사님의 사인은 그럼 제가 말씀드린 단어 이상설 특사와의 인터뷰에서 종기, 이휘정 특사에게서 종기는 의미 없다. 그러고 전보, 일본 대사의 전보, 그러고 대한매일신보의 호외. 사인이 어느 것이겠어요? 답하시죠. 예. 시청자 여러분, 정말 오늘 중요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거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지만 하여튼 이것은 시청자들께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만 말씀하시고 네. 제가 다른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 한다고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그다음에 몇 년 동안 이걸 이 박물 이 기념관을 직접 만들고 운영을 하셨다 그러던데. 네. 자료 찾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게 중요합니다. 네. 역사는 자료에 준해서 엮어지는 거 아니겠죠? 네. 연구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1991년에 이준 열사님 추모식을 네덜란드에서 최초로 했어요. 71년에. 91년, 1991년. 네네. 그런데 그 행사를 하기 위해서 좀 본국에 알리고 싶어서 암스테르담에서 파리의 KBS 특파원 박윤행 특파원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드렸더니 제 얘기 듣지도 않고 하시는 말씀이 이준 열사님 일행이 어떻게 오셨대요? 기차로 오셨대요? 배로 오셨대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저는 굉장히 당황했어요. 전혀 모르죠, 저는. 네. 전혀 몰라서. 그러고 이제 끊고 그 다음 날부터 제가 문서보관서에 연락을 해갖고 약속을 해서 사서 한 분하고 약속하기를 우리 행사 전에 자료를 좀 찾아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표현을 했더니 그분이 흔쾌히 해서 행사 전에 마련해 몇 개 찾았고 행사 후에 박윤행 특파원님하고 문서보관서에 갔어요. 그 이후부터 제가 실은 지금까지 찾느라고 노력하고 있죠. 자료 모으게 된 계기가 됐군요. 네. 그러니까 벌써 몇 년이야? 97년이니까. 91년에 시작을 해갖고 지금까지는 뭐 꽤 오래됐죠. 30년 넘었죠. 개관이 그건 내년이면 30년이니까. 그래서 아마 정부에서 무슨 훈장을 주셨다고. 네, 작년 그러니까 2023년 10월 5일 날 국민훈장을 제가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남편 되시는 그 이기양 원장은 원장도 이미 그걸 받으셨다고. 네. 부부가 같은 걸 받은. 네, 아주 같은. 대단한 그 기록이군요. 아유, 그거는 정부가 저희 뭐 개인한테 준 거라기보다 이 역사를 캐고 그 현장, 그러니까 독립운동의 현장이죠. 말하자면 이준 열사 기념관은 유럽의 유일한 독립선열 기념관이고 저는 학문적으로 공부하다 보니까 제가 이런 표현을 어제도 해드렸는데 해그의 이준 열사 기념관은 한국 역사문화 영토입니다. 네. 독도는 우리 땅 하면서 지키고 보존하고 지키는 거 아니에요? 네. 네, 이 기념관도
지키고 보존해야 합니다. 네.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건 교육입니다. 네. 뭐를 교육한다는 거냐? 네, 그게 중요하겠죠.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네, 네, 네. 자, 그러면 저 이제 굉장히 바쁘신 분을 이렇게 모셨습니다. 오늘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는데 오늘 우리 대담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더 네.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네, 여러분들 제가 공부한 거를 다 전달을 못 드렸고 일부를 드렸는데 앞으로 기회 있으면은 본국에 이 자료집을 마련해서 여러 학자분께 드리면 역사학계에서 정리해서 하시겠죠. 네, 저는 네, 역사학자가 네. 아니고 네. 오로지 해그의 역사 1907년의 독립운동만 공부하고 있어요. 네. 네. 여러분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우리 송 관장님 그 염원대로 이 자료집이 만들어지고 이것이 또 우리 역사를 공부하신 분들 손에 들어가서 명확한 진실이 사실이 밝혀지길 바라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대담은 여기서 중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담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을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나 되는 새섬 물듯